계시고요. 네. 손 변호사. 네. 물론 이무재 씨 개인의 주장입니다. 언론을 통한. 네.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벌가 사위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했다. 이무재 씨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밖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재벌가의 생활이 참 화려했을 것 같은데 뒤늦게 굳이 지금 소송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월간 조선과 인터뷰를 했지만은 시사인 그리고 한겨레 기자들과도 만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기자들을 굳이 만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네. 그리고 지금 항소심, 즉 2심 재판 중입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심에서는 이무재 고문이 이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부진 사장이 이혼을 원하고 이무재 고문을 원치 않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부진 사장의 그런 그 청구가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 이혼도 하고 또 친권 양육권도 이부진 사장이 갖고 이무재 고문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게 됐거든요. 네. 이처럼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열심히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언론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런 소송 관련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고요. 또한 뭐 저도 이제 그 연예인 비롯한 유명인의 이혼 소송을 막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은 자녀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 특히 언론에 공개하지 맙시다. 서로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는 혹시 뭐 짐작입니다만 항소심 재판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그런 여론의 호소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명호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여서 나에게는 아들이 어려웠다. 같이 저희도 부모지 않습니까? 이런 네.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얼마나 예. 답답했나를 네.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것도 이제 손 변호사한테 양육권 문제와 연결지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윤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이건희 회장, 네.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서 자신의 아들이 어려웠다라는 네. 거. 그런데 왜 이무재 씨는 양육권을 주장하는 겁니까? 일단은 정말로 뭐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예. 천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거나 뭐 비하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런데 소송적인 그런 현실에서 볼 때는 사실은 자녀의 양육권은 현상 유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지금까지 누가 키워왔으면 누가 키우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엄마, 즉 이부진 사장 측에서 외가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친권 양육권자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또한 자녀의 복리를 감안하더라도 엄마 쪽에서 계속 키우는 게 옳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는 아이 필요 없습니다. 안 키우겠습니다. 라고 해도 전체적인 소송이 흔들리는 것이고 또한 자녀와의 어떤 유착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해야만 가족을 유지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도 부각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약간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예. 오히려 자녀와의 유착관계라든지 유대감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전략적인 실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 중에 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말도 듣고 이 의견이 반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약간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의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면은 이혼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도 할 수 있고 진술서도 쓸 수 있고 의견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어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데요. 예. 3학년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가사 조사를 할 때도 뭐 의견을 정도는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가사 소송이라는 게 특히나 이혼 소송이라는 게 딱 정해진 대로 한다기보다는 그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지만 아무래도 자녀의 의사도 엄마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뭐 제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됩니다. 윤 앵커 아까 소개해 준 대로 네. 그 집이잖아요. 집에 18명이 어우. 근무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무. 네.
그러니까 가족에 18명이 산다는데 네. 뭐 경원도 있고 이제 그런가 보죠. 재벌가의 삶의 한 단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8명이 과연 그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까지 밝혀졌으면 좀 더 호기심을 끌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예. 일단 18명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작은 기업체보다 더 많은 그렇죠. 거거든요. 이처럼 굉장히 좀 잘 짜여지고 또한 잘 통제되고 관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18명 중에서 자신이 그 음주로 이제 그 이부진 사장, 특히나 임신 중에 뭐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1심에서 있었는데 또 인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본 사람이 없다. 18명이 있었음에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왜 인정되었느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삼성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를 바로잡겠다는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반발 그리고 강력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18명이 집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아주 사생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그렇습니다. 공개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무재 고문이 뭐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혐의를 받을 부분은 없습니까? 그 사실 자체가 뭐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혼 소송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공개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소송에 집중해서 외부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또한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가정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키겠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상대방 측에서 그 처가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한다고 한다면 아니 이무재 고문도 사실상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까요? 조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의 그런 통제라는 게 또한 조언이라는 거는 정말 조언에 그치거든요. 당사자가 하고 싶어하고 또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부분은 변호사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했어도 설령 했어도 통제 입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집에서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18명이 근무한다는 것을 밝힌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런 집도 있구나 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소송에서 같습니다. 뭐 예. 불리하지 않게 유리하게 하려고 이제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이야기인데 그 결과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롯데 얘기를 조금 롯데 얘기로 넘어가 가죠.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신격호 회장이 지금 롯데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꽤 당당한 것 같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롯데에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을 수 없다. 롯데에 한 사람도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사실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건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렇죠.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관계자 예. 에 의한 전언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 롯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누구냐? 혹시라도 신동빈 회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이번 수사 결과 뭐 비자금 조성 등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에서 범죄자라면은 물론 지금 현 회장이고 차남이지만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신동주 회장 측에서는 또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에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지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94세 된 그 신격호 총괄 회장 네. 이분의 건강이 네. 두 형제의 경영권 다툼의 최대 변수가 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대 변수라기보다는 뭐 변수 중에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은 그 경영권이라는 게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즉 표싸움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한 거고요. 또한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한 차례 임시 주총이 있었고요. 롯데홀딩스에. 그리고 또 올해도 한번 그 연초에 임시 주총이 있었습니다. 작년은 정기 주총이었고요. 예. 두 번 다 신동빈 회장 측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건 바로 아무리 그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주들의 선택에 의해서 경영권이 현재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수사와 결부시켜 볼 때 이거 봐라.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그의 아버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마저
신동빈 회장이 아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네. 주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싸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있겠죠. 예. 네. 이 신격호 회장의 정신 건강을 놓고 참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됐던 이유는 관심이 됐던 이유는 이겁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결국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낙점했다. 예.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고령이고 또한 또 이제 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이제 그 온전치 않다라고 해서 성령 후견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후계자로 자신을 지목했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그런 그 이야기가 사실은 믿을 수 없게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신격호 회장의 총괄회장의 건강이 중요한데 정신감정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안 받겠다고 지금 나갔거든요. 왜? 네,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반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경영권을 찾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신동빈 회장 측에서 계속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손 변호사 잠깐만 좀 계셔 주시고요. 네. 저희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 10에서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었는데 이 한류 스타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그야말로 갑자기 돌연히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네,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기존 주장을 번복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돌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오늘 새벽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며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 이후 박씨와 그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듯한 생각이 들어 홧김에 고소를 했던 것이지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또 이 여성이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함께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지난 4일 새벽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속옷 등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박 씨 소속사는 유명인을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공갈과 협박이라며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입대해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그 유흥주점 안에 있던 그 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사자였던 여성이 손 변호사님, 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네. 하여튼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끝난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강간죄로 고소했는데요. 예. 강간죄는 예전에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제로 강간을 당했었다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결국은 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강간이 가정입니다. 강간이 네. 있었고 네. 또 그 후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결국은 고소가 취하됐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할 여지는 있는 거죠. 고소가 취하돼도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지금 법에 따르면. 네, 이 여자가 하루 만에 고소를 취하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물밑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강간이 아니었는데 예. 이거를 그 무고를 한 거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큰 처벌 받겠구나 겁나서 취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언급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고 가정입니다. 네, 있었고 이거를 언론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금전적인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고소 취하한 거 아니냐. 양측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둘 다 있어 보입니다.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간밤에 일어난